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 리저브라는 주스에 대한 리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블로그에 얼마 전에 리저브 3탄이에요 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었는데요. 사실 1탄, 2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궁금하다라는 댓글도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친구들이 정말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막 설명을 해주고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게 궁금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경험담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거를 먹이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리저브는 주네스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만난 게 작년인데,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선입견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고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에 검색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검색을 하면 다 판매하시는 분들의 정보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막 믿고 먹기엔 좀 의심쩍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아마 제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가 왜 이걸 먹이게 되었고, 그리고 먹고 어떤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남기고 싶더라고요. 어, 막 좋으니까 너 뭐 사 먹어 이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저도 많이 검색을, 매일매일 정말 검색을 하고, 도대체 성분이 뭔지 그런 검색도 하고, 그랬었던 소비자로서, 얘기를 편하게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알게 된 것은요, 작년 7월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작년 4월에 출산을 하고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첫째, 둘째, 둘째를 모두 정말로 극심한 입덧을 해서 거의 임신 기간 동안 거의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거죠. 둘째를 낳고 나서. 그때 7월에 청울림님 강의가 있어서 저희 신세계 센텀에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던 친구하고 같이 들으러 갔어요. 그날 친구가 저에게 이거를 대여섯 봉지를 주면서 너 이거라도 좀 먹어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고맙다 하고 받아서 왔죠. 근데 이렇게 봉지에 보면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덜렁 이것만 받고 내가 이거를 뭔지 알고 먹어. 물론 그 전에 설명을 좀 들었지만, 네, 그래서 일단 놔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5개, 6개 먹는다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거 먹는다고 내가 이거의 뭐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일단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 3일 뒤에 이제 7월이면 어린이집에서는 수족구라는 전염병이 한참 돌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수족구가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3개월 된 신생아가 있었고, 첫째가 수족구에 걸려오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막 그냥 다 이제 톡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어린이집에 수족구 돌았어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준 친구가 너 그거 아직 있어? 그거 너 애한테 먹여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애한테? 망설였죠. 왜냐면 저는 첫째가 4개월 때 굉장히 많이 아파서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입원을 하는 걸로도 이제 안 돼서 좀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이런 화학물질, 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좀 가려서 먹이는 편이에요. 조금 예민한 편인 거죠. 그래서 이거 뭔지 알고 얘한테 먹여.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흘러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이 더 지났어요. 그날 이제 제가 아이를 픽업해서 오는데 딱 갔는데 어린이집 앞에서 보니까 내가 여자친구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둘이 손을 잡고 하루 종일 논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에로 왔는데 그 여자친구의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걔가 수족구인 것 같다고요. 이제 마치고 집에 가서 입안을 보니까 수포가 나 있었던 거죠. 그때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손잡고 이렇게 놀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날부터 그날 밤부터 하루에 하나씩을 저희 첫째한테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첫째는 수족구에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 첫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좀 학년 제한 없이, 그러니까 나이 제한 없이 섞여서 놀기 때문에 전염병에 조금 취약한 면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뭐 아이의 자가 면역인지 뭐 효과를 본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족구를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름에 저희는 아빠 캠프라고 1박 2일로 아빠와 아이만 여행을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수족구 걸린 애들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인원수가 참가자가 되게 적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제가 온라인 강의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를 아빠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다녀온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이 수족구에 걸렸는데 어쨌든 저희 아이는 네, 무사히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약간 반신반의를 하게 된 거죠. 정말 이거 효과를 본 건가? 그 친구가 준 것만 먹었거든요. 대여섯 개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안 걸린 것 같아라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쨌든 안 걸리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 얘가 뭐 자기 면역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혼자 약간 효과를 본 건지 반신반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망의 사건은 뭐였냐면요. 이거는 이제 수족구 사건이 있기 약간 더 전이었어요. 6월쯤에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귀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열도 났었고요. 그래서 병원을 급하게 갔더니 급성 중이염이 왔다고 거의 터지기 직전이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아까 4개월 때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중이염 때문에 한 달이 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한 달이 넘게 항생제를 먹어도 안 돼서 병원에서 이제 고막 그 수술을 하자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맞는 중이염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아팠던 기억 때문에 엄청 걱정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약을 먹이면서 한의원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유명한 함땡땡 한의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아이가 속에 열이 많아서 비염이 있고 변비가 심했어요. 변비가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비염이라 생각을 못 했는데 애가 잠을 잘 때 항상 코를 골았거든요. 좀 심하게 골았어요, 정말. 그 남자 어른들이 고는 것처럼 심하게 골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는 그냥 비염이라고 아직 진단하기는 좀 이르고 그냥 아데노이드가 좀 큰 편인 것 같다. 크면서 지켜보자라고만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의원에서는 약간 비염이라고 딱 진단하기보다는 비염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는 면역력이 너무너무 약하대요. 근데 저는 제 아이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는 되게 아팠어요. 근데 크면서 굉장히 건강해졌고 라고 생각했는데 면역력이 30%가 안 된다. 이렇게 진맥을 하면서 이렇게 수치화를 하시더라고요. 30%가 안 된다. 이런 애가 그렇게 매일 뛰어노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냐.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보내면 안 된대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한약을 3제를 먹자라고 하셨어요. 한 제당 15일인데요. 15일 먹고 두 번째 약을 또 15일 먹고 그리고 15일 보름은 휴식기 약을 이제 끊고 그 다음에 또 15일의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3제를 먹자라고 하셨고 왜 중간에 쉬냐면 아마 두 번째 약까지 먹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야. 근데 이 효과가 어느 만큼 지속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중간에 보름을 쉬고 다시 다음 한약을 먹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것들이 거의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약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3제에. 애 약이 왜 이렇게 비싸 하지만 사실 부모들은 그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결제를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약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달달한 시럽은 다 사서 약에 똑같은 약만큼 시럽을 부어서 겨우겨우 꼬셔가면서 아이를 보름의 약을 먹였습니다. 한 재를 다 먹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30%가 조금 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면역력이 30%가 안 됐는데 이제 30%좀 넘었어요 하면서 두 번째 약을 먹어보자고 해서 두 번째 약을 먹었어요. 두 번째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먹었을 때 다시 얘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연락을 해서 한약으로 된 감기약을 그동안 먹는다고 약간 약을 쉬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약을 먹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병원을 갔을 때 얘가 중간에 감기를 만나는 바람에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약간 약효가 더 떨어졌다. 그래서 면역력이 다시 좀 줄었대요. 그래서 세 번째 한약을 달아서 먹여야 되겠다. 왜냐면 원래는 두 번째까지 먹고 효과를 보면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쉬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까지를 먹어도 이제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를 달아서 다 먹여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온 게 제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한약을 조금 더 먹고 수족구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한약을 먹이지 않고 이 리저브 주스를 계속 먹였었거든요. 원래 뭐 하루에 한두 개, 그러니까 어른들을 기준으로 2개 정도를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아이고 해서 하루에 1개 정도를 먹였었고요. 수족구가 끝나고 나서는 그냥 건너뛰면서 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봤던 점은요. 얘가 코를 심하게 곤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를 안 고는 거예요.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계속 약 한 약 먹고 있어요? 약발이 잘 받나 봐요. 요새 코를 전혀 안 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얘가 그때부터 변을 볼 때 힘들어하지 않아요. 원래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누고. 근데 그 변비가 사실 안 먹어서 생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너무너무 잘 먹고요. 특히 야채, 식이섬유, 고구마, 뭐 다시마, 부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런데도 변비가 왔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얘가 편하게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한약의 효과라고 좀 보기는 힘들었던 게 2제의 약을 먹을 때까지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좀 많이 떨어졌 면역력이 크게 효과는 못 봤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약을 먹었던 건 한 3-4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리저브를 계속 먹인 거죠. 근데 많이 먹인 것도 아니에요. 이 한 박스가 30개인가? 그렇는데 30개 반도 안 먹었죠. 근데 이제 제가 수족구를 건너뛰는 걸 보고 이제 친구한테 하나 더 주문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먹이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박스를 채 먹지 않았는데 얘가 비염이 사라지고 변비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7월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8월부터는 저도 뭐 생각날 때 한 번씩 먹이고 그렇게 챙겨 먹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월쯤 됐을 때 이제 그 사건이 그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믿음이 가서 제가 제 몸을 디톡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또 그 디톡스 효과를 정말 정말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9월쯤 됐을 때 8월 말이었어요. 제가 디톡스를 끝내고 한의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었던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는데 이게 정말 그 전문의들이 봤을 때도 애 몸이 좋아진 건지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의원을 다시 가게 됐을 때는 2가지가 사실 궁금해서 갔어요. 한 가지는 진맥을 통해서 정말 이 면역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갔을 때부터 얘는 면역력이 30%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가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한 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체질상 그렇게 면역력이 안 좋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자라면서 병치레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건 또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면역력이 좋아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상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체질이 그렇게 약한 체질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겉으로 효과가 보였지만 정말 전문의가 봤을 때도 얘가 몸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대박 사건. 네, 대박 사건. 선생님이요. 제가 이제 7월 초까지 약을 먹이고 한 달 반을 쉬었잖아요. 선생님이 딱 맥을 보더니 상당히 좋아졌네요? 얘는 면역력이 지금 50%가 넘었는데요? 이 정도면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한약은 약 성분으로 하지 말고 보약으로 바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박이죠?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효과를 많이 봐서 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이 정도면 더 이상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약은 보약으로 바꾸자라고 하셔서 저는 바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남은 한제 가격이 30만 원이 넘었고 30만 원 훌쩍 넘었죠. 그러면 얘 3박스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까지 호전되는 데는 이거 한 박스도 안 먹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한약이 100만 원 넘게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의원은 가지 않았고요. 작년 8월, 7월에 이제 그 이후로 지금은 사실 매일 먹이지는 않아요. 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그냥 감기가 살짝 있을 것 같다. 혹은 얘가 어젯밤에 너무 춥게 잤다. 어제 뭐 날씨가 너무 추운 데서 놀았다. 그런 날에만 그냥 하나씩 먹이고요. 그 뒤로 여태까지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좀 더 사례를 들자면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이제 얘가 물놀이를 하고 옷이 약간 젖은 상태로 차를 탔어요. 근데 차가 너무너무 추웠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다른 걸 들고 가지를 못해서 그냥 그대로 집을 왔어요. 그 차에 좀 오래 있었어요. 물놀이가 아니고 비가 왔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그 비를 맞은 상태로 차를 타고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되게 추웠어요. 그 상태로 이제 집에 왔는데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 근데 무사히 넘어갔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도 뭐 감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네, 아픈 적은 없이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몸이 굉장히 허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약하다가 아니라 진짜 병치레가 잦은 그런 스타일인데 한번 감기에 걸리면 항상 그랬어요. 일주일 넘게 알아 누워야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아침에 나 좀 이상하네? 그러면 이거 그냥 네다섯 봉지를 그 자리에서 먹어요. 그러면 그냥 감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감기 기운이 있네? 이런 것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조금 그럴 때마다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제가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 영상을 만들었느냐? 사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아이에게 권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뭐 약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확신이 생겼지만 그냥 무턱대고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기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아이가 효과를 봤지만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저희 아이만 계속 먹이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못했냐면요. 제가 그냥 샀으면 정말 소문을 많이 냈을 거예요. 제가 또 그런 오지랖이 넓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고 저는 일단 그런 부정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 친구 중에
아픔 열이 나면 열 경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둘인데 둘 다 이제 열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 근데 저는 8월쯤부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11월 달까지도 말을 못했어요. 그 사이에도 걔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어 전체 검사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몇 번을 망설였어요. 몇 번을 이렇게 이거라도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을 못했던 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주책이야. 어떡하죠? 아니 아이가 이렇게 아프면 사실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또 친구 아이가 아픈 걸 보니까 굉장히 저도 사실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을 때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때도 얘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어린이집을 이제 길게 못 왔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전부터 엄마가 몇 번이나 한번 얘기해줘, 너가 몇 개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그냥 별로 안 좋은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선뜻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정말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먹여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 이러이러한 성분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되게 고마워하면서 받아주셔서 제가 그래도 예 그랬었는데 그 애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냥 아픈 것도 저는 고열만 나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열이 날 때마다 애가 열 경기를 하면 저는 솔직히 잘 볼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고맙다고 자기 아이들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그리고 겨울마다 감기가 걸릴까봐 꽁꽁 싸잡이고 정말 다른 애들보다 훨씬 두껍게 옷을 입히셨어요, 항상. 왜냐면 우리 보통 아이들에게는 감기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 흔한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면 이렇게 애가 열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부모는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때 이후로 애들 둘 다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이 겨울을 지나고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결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제가 욕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게 참 누군가에게는 진짜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도 제 책감이 좀 들더라. 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뒤부터는 친한 친구들부터 이렇게 예, 조금씩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는 블로그에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블로그에 올리게 된 것도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몸이 되게 안 좋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어요. 비염이나 요즘 정말 비염이 없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저렇게 비염이 심해서 거의 공부하기가 힘들 정도, 그 아토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냥 이게 내가 의학 지식이 있어서 이거 정말 정말 효과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저의 경험담 선에서 알려드리면 그거를 선택하느냐는 이제 들은 사람들의 본인들의 몫이니까 저는 그런 정보를 알리는 것까지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오늘 급작스럽게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니 약도 아닌데 왜 그렇게 효과가 빨라? 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엄마가 야 그거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왜 그렇게 효과가 있고 왜 빠르고 왜 면역력에 특히 좋은지에 대해서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면역력이 좋아요. 그래서 면역 질환인 아토피, 비염, 알러지 여기에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어떤 성분이 정말 효과적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 먹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해 없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